최근에 AX 무쇠라고 얘기했는데 AX만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본인은 하지는 않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바깥에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AI가 다 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기사 쓰는데 AI가 다 되던데 다 쓰면 돼 AI로 이렇게 말한 거가 바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거. 나와라 뚝딱.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 저는 사실 고백인데 작년 재작년도만 해도 AI를 제가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올해 한 6개월 동안 AI를 써본 거랑 지난 4년 동안 써본 거를 비교하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나 그냥 AI랑 하고 말지. 사람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잘 AI랑 할게요. 그냥 내가 이게 다 편하겠다. 생각해보셨다 안 해보셨다? 해봤고 그렇게 실행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AI 때문에 아마 리더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본인이 리더시라고 하면은 AI를 나는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우리 팀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다루는 리더 중에서 또 이분만큼 말씀해 주실 분이 없어서 모셨습니다. 김지현 SK AI위원회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주위에서 요새 진짜 많이 들어요. AI를 그래도 계속 취재하고 쓰는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전혀 안 쓰면서 우리는 AI를 활용해야 돼 라고 주창하시는 분들. 말만. 네, 말만. 최근에 AX 무쇠라고 얘기했는데 AX만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본인은 하지는 않는. 전혀 적용은 되지 않는. 두 번째, 이분들이 더 위험한데 내가 좀 써봤더니 야 이거 다 AI로 되는데 왜 너희는 안 된다 그러냐. 이분들은 이 숙제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뭐 골머리를 앓으면서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 맞아요. 딱 그거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타이밍상 또 이 리더의 AI 노트라는 책을 써주셔서 맞아요. 예, 써주셔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직장 생활 26년 차. 네. 그 중에 한 20년은 리더로 일했고요. 다 기술 IT와 관련된 일을 했고, 특히 최근 5년은 AI와 함께 일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리더십도 나름 일가견이 있고, 특히 AI는 뭐 제가 연구를 AI를 기반으로 하기도 했고 AI를 연구하기도 해서 네. 그 누구보다 자부하거든요. AI를 잘 쓴다고. 근데 그 AI를 나만 잘 써서는 안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 더 나아가서는 회사 전체가 잘 쓰게끔, 그걸 AX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남들은, 특히 리더분들은 AI를 어떻게 본인 업무에 솔선수범으로 쓸까? 아까 이야기했던 겉멋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깊숙하게 넓게 써볼까? 그리고 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까? 네. 그거와 관련된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가 좀 애정이 많은 책이에요. 왜냐면 제 경험담을 다 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사장님처럼 이렇게 사실은 제일 잘 쓰시잖아요. 팀원과 있다고 하면은 원래 예전부터도 열흘 걸리던 일이 뭐 이틀 만에 했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시키거나 아니면 특히 기존에 있었던 툴을 습관적으로 관성으로 쓰면 되는데 굳이 뭐 잘났다고 그냥 먼저 나서서 그걸 쓰고, 그리고 쓰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럼 실수가 있고. 그럼 거기에서 좌절도 하거든요. 이렇게 나서서 쓰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한 7, 8년 전부터 슬랙이나 구글 독스나 이런 것들을 먼저 도입해서 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 그래서 같이 함께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로 현재적으로 솔선수범으로 많이 쓰는 입장이었죠. 제가 한번 그 사무실에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키보드 한 7개 되고 정확히는요, 50개입니다. 50개.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요. AI도 그렇게 씁니다. 돌아가면서 쓰죠. 네. 모니터가 한 5개 되죠. 이렇게 네. 쫙 주식하는 사람처럼. 예. 그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분들은 잘 없으니. 드물죠. 네. 오늘 중요한 거는 아직 이렇게 이만큼 잘 못 쓰시는 리더를 모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분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라는 걸 이제 먼저 경험하신 분으로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책을 다 읽으면서 좀 몇 가지 문장들을 좀 기록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궁금하네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겪고 계시겠구나. 요 포인트들은 저처럼 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좀 몇 개 적어봤는데 일단 AI를 일단 뭐부터 써야 되냐, 어떤 걸 써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AI가 지금 쉽게 잘할 수는 있지만
AI한테 맡길 것. 하지만 또 내 발전을 위해서 내가 챙겨야 되는 거. AI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침 이제 책 리더의 AI 노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리더들은 어떻게 쓰는지에 초점을 맞출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은 내가 리더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면 안 되고 맡기더라도 완전 위임하고 어떤 건 적당히 위임해야 될까는 딱 기준이 그냥 AI를 버리세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직원한테 지시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지시하더라도 다 맡기는 게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 점검도 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도 내가 한번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록 정리. 예, 그다음에 경쟁사 최근에 리포트 발간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 정리해줘. 이런 건 내가 해요, 맡겨요. 보통 맡기시죠? 예, 그럼 AI한테 맡기면 돼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사장님, 회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보고서의 가장 인사이트는 핵심 시사점을 뭘로 정리할지 이거 맡겨요? 그거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죠. 당연히 똑같아요. 그것도 AI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리포트 해가지고 다음 주 전략회의에서 회사 내년도 사업계획서 관련해가지고 1차 리뷰가 있으니까 그 전체 리뷰 정리할 보고서 1차 초안 만들어봐 라고 하면 1차 초안 만든 거 그대로 보고해요? 아니죠. 원래 여기서 다 빠꾸시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중간중간 자꾸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여기 왜 경쟁사 시장 동향 이런 걸 왜 안 집어넣었어? 최근에 보니까 시장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뺀 거야? 라고 하잖아요. AI도 그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꼭 AI라고 꼭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원 부리듯이 AI를 쓰면 돼요. 리더가 자기가 쓸 때도 지금 이렇게 써야 되지만 또 그러면 밑에 사람한테 AI를 쓰라라고 할 때도 이게 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달라요. 그래서 리더와 직원 그리고 직원도 일 잘하는 직원이 있고 일이 좀 서툰 직원이 있죠.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때 직원들도 사실은 AI를 쓰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저희 이제 그걸 사실 올해 1월에 출간한 AI 시대의 일의 기본기라는 책을 출간했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많이 다뤄져 있는데 직원들이 AI를 쓸 때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AI한테 자꾸 습관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의록 정리. 아까 이제 시키는 거는 근데 직원은 회의록 정리를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온전히 내가 정리하면서 회상을 하고 복기를 하고 누가 무슨 얘기 했었지? 맞아.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지난번 회의록도 뒤져보고. 왜냐면 그냥 단순한 속기록이 아니에요. 회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떤 논쟁을 벌여서 진행했는지를 기록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속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냥 녹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서 내 근육이 쌓이는 거예요. 잔근육이. 그걸 일의 기본기라고 하거든요. 정리하면서 구성하면서 살펴보면서 나의 기본적인 역량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쟁 환경, 시장 환경 그리고 또 경쟁사 최근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은 AI한테 딱 시켜가지고 딱 나온 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한 시장을 돌아보는 건 이 기사도 보고 저 기사도 보고 좀 관련 없는 기사도 좀 살펴봤다가 누군가 블로그에 혹은 애널리스트가 혹은 유튜브에 누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저런 관점 이런 관점 그러면서 나만의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보고했는데 또 팀장님이 상무님이 아니래 막 깨져 다시 와서 또 이러면서 잔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A한테 자꾸 맡겨 그럼 나는 바이패스 되고 내 생각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을 원래 좀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뭐 맡기면 돼요. 다만 중간중간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일을 못하는 직원이다 근데 AI한테 모든 걸 맡긴다 그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아까 질문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일반 구성원들 직원들은 AI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엇에 어떻게 써야 될 거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정말 제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친구도 이건 원래 잘하지만 저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구분해서 잘하는 건 가급적이면 맡기고 단순 반복적인 거 루틴한 것들은 가지고 와서 내가 생각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자주 맡기면 되죠. 하지만 내가 역량이 좀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내 잔근육을 위해서도 가급적 안 맡기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왜 여쭤봤냐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 쓰는 게 가장 코어한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너 기사를 AI한테 써갖고 갖고 왔냐 너 혼나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리더들이
야 그거 AI 잘 쓰던데 너보다 잘 쓰던데 너 그냥 네가 쓰지 말고 AI 보고 쓰라고 더 많이 써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겉모습이 사람 잡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AI한테 맡겨서 쓰게 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말하면 1번 그냥 주제 정해져서 주제하고 원소스 집어넣은 다음에 네가 써줘. 이렇게 맡기는 게 1번이 있고 2번 주제는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의 초안을 정리하고 다듬어줘 해서 맡기는 게 있고 3번 초안 만들고 집어넣고 맡긴 다음에 보고 지워.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또 보강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고 다시 써. 그러면서 티키타카하면서 쓰는 게 있고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제일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는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AI한테 맡긴다라는 의미가 아마 아까 선모심이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1번을 얘기했을 텐데 B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대부분의 기자가 그렇게 쓰느냐 그렇게까지 또 안 써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린 만큼 품질은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돼. 균형감 있게. 뭐를. 이 기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걸까. 속보라는 게 있잖아요. 속보는 그냥 빨리빨리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인사이트를 주는 칼럼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세 번째처럼 쓰면 되고 단순 팩트를 빨리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처럼 쓰면 되죠.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게 들었던 게 이제 리더도 AI를 쓸 때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시장을 내가 알아나가고 고객을 분석해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확장하고 얘랑 더 알아나가고 이제 요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제가 되게 와닿았는데 거기서 진짜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 이 팀원의 말 한마디나 외부 전문가의 가벼운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면서 시장 이해도가 얕아지는 게 대부분의 리더다. 그거를 AI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리더분들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잘 차곡차곡 성장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흔히 말하는 내공이 있잖아요. 그럼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 것일까?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내공이 쌓이는 거는 아니죠. 내공이 쌓이는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가 풍성하죠. 그럼 인사이트가 풍성하려고 하면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들은 다음에 경험하고 반성하고 리뷰하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나만의 지혜로서 숙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고서를 봐. 발표를 누가 발표하고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바깥의 뉴스 기사, 팩트를 들어.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것보다 내공 있게 인사이트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생각을 또 흡수하고 정반합이라고 하죠. 융합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와인이 숙성되듯이 그 과정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요. 뭘로? AI로. AI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AI하고 대화하면 되죠. 그렇게. 주제를 주고 논쟁하는 겁니다. 계속. 단 내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또 파고들고 근거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러면서 원래 한 1개월 걸릴 일이 한 일주일 아니 하루 만에도 단축될 수 있죠. 근데 단 AI가 나한테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오래도록 끈질기게 얻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페이지에서 가장 이거는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61페이지. 161페이지를 보게 되면 따라 읽으면 될까요? 예, 9.2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자주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빨래 방망이처럼 두드려라.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바깥에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AI가 다 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기사 쓰는데 AI가 다 되던데 다 쓰면 돼 AI로 이렇게 말한 거가 바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거. 나와라 뚝딱.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빨래 방망이처럼 오랫동안 두드리면서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알아요? 쫙 두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나왔더니 내용물이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다 나왔더니 내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네. 내 생각이 바뀌었네.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리더는 AI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전 더 와닿았던 게 빨래방망이처럼 두드리시는 과정을 실어주셨는데 그게 질문 하나 던진 다음에 두세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개도 사실은 사람들 힘들잖아요. 한 10턴까지를 다 실어주셨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은 지금은 100턴도 더 해요. 더. 오랫동안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빨래가 하얘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랫동안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내 두뇌의 계층이 더욱더 깊어져요. 그래서
한 대화창에서 오래도록 토론해야 됩니다. 단 그거를 이게 뭐야 답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럼 뭐라고 주절주절 돼서 뭐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왜 이럴까? 근거가 뭐지? 다른 생각은 없나? 그럼 반대 의견은 비판하면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라고 자꾸 물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래서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단순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그런 습관,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챗GPT냐, 클로드냐, 제미나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 차례 또 말씀하신 게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라고 하면은 이틀 동안 사실 하루 반은 쓸데없는 사이트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있다가 이거 아닌가며 그래 다시 찾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AI 없을 때 예전에. 근데 지금은 똑같이 이틀을 쓰시지만 이틀 동안 계속 관련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결과물까지 가고 내가 아는 요 정도까지 이틀을 써갖고 알아야지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이 쓰지만 그 안에가 훨씬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게 그게 바뀌는 거군요.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워크플로우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일을 선형적으로 했잖아요. 네. 야, 이거 이제 1개월 정도 해서 우리 회사 마케팅 보고서 좀 써봐라고 하면 앞에 아까 이야기한 자료 찾아보고 검색하고 확인하고 인터뷰하고 이게 대충 한 일주일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때는 이걸 가지고 와서 회의하면서 보고서 초안과 목차 구성을 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러면서 각각 챕터 1, 2, 3 맡아가지고 각자 정리한 게 2주차 때 했고 3주차 땐 그걸 가지고 와서 리뷰하면서 보고도 하고 위에 상사한테 또 체크받고 깨지고 또 다르게 또 정리하라고 하고 다시 원복해가지고 자료도 다시 오고 이게 3주차 때 있고 마지막 4주차 때 이제 데코레이션 중요하죠. 예쁘게. 네, 보고서 이제 우리 회사의 템플릿에 맞게끔 보기 좋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제목 이런 걸 잘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걸 가지고 발표를 했죠. 이게 4주 동안 진행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AI 도움을 받으면 군데군데 들어가서 확 줄이거든요. 확 줄이고 이게 1번.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이게 선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보고서 초안 만든 다음에 마무리가 끝났어. 이제 보고서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하잖아요. 데코레이션을 이만큼 했는데 갑자기 야, 뒤집어. 그냥 보고서 그냥 빨간색 개통, 파란색 개통 이런 거 말고 다이어그램 이런 거 다시 써. 라는 말 못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AI 제일 좋은 점은 이 보고서의 문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토큰 가격이 많이 들죠. 물론. 그거 빼고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순서도 스토리도 그때그때 바꿀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를 뒷부분에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한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검증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일의 선후 관계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워크플로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리더는 기존의 AI를 한글 혹은 뭐 파워포인트, 엑셀 혹은 뭐 업무 협업 툴 이런 거 쓰면서 업무의 워크플로우가 조직 체계가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도 확 단축될 수 있고 순서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회사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바뀌어야 바틀렉이 안 될까? 왜냐하면 정작 AI는 이만큼 성과를 내서 성능과 효능감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우리 회사의 보고 체계, 회의 체계, 기존에 있었던 그 고질적인 프로세스로 인해서 워크플로우로 인해서 발목을 잡아서 예전처럼 속도를 그대로 가져가네? 그럼 이건 비효율이잖아요. 그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리더의 AI는 나만 잘 써도 되는 게 우선 나도 잘 써야 돼요. 대부분의 아까 처음에 화두를 던지신 것처럼 본인도 써보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해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직에 뿌려내리려고 하는 것도 AX 실패의 사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써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만 써보고 우리 전체를 못 쓰게 혹은 잘못 쓰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3부 그 AX 리더십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전개 과정의 과연 조직은 우리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프로세스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즉 AI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의 성능이 더 높아질까? 이런 부분을 다뤘죠. 이거는 리더분이 그래서 더 잘 써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일개 직원은 자기가 이렇게 좀 써본다고 해서 워크플로우를 다 파악한다거나 바꿀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거니와 바꿀 수도 없죠. 근데 리더는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써봐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안 써보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쓰는지 총 5가지의 툴들. 물론 이게 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벽에 못을 박는데 망치가 필요하지 못하고 톱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망치보다 되려 접착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벽에 훼손이 가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툴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 가장 많이 널리 쓸 수 있는 5가지의 툴들을 다뤘어요. 혹시 아세요? 네, 퍼플렉시티, 오, 챗GPT, 예. 그다음에 젠스파크, 맞아요. 에이전트. 노트북 LM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에이단. 예, 이렇게 5가지를 다뤘죠. 예. 물론 중간중간 클로드나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5가지 툴을 그냥 다룬 게 아니라 이제 리더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뭐 시장 경쟁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구성하기, 또 시사점이나 인사이트 도출하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리더의 실제 현장 업무에서 방금 5가지의 툴들을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써서 얻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성과를,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좀 다뤘죠. 그게 좀 기존에 있었던 책과 다른 점입니다. 그 사례에 맞춰서 어떤 툴을 쓸까냐 또 이제 많이 서술이 됐고, 또 하나 좀 좋았던 거는 어디다 쓸 거냐에 있어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상황마다 다르다로 이제 이게 끝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이제 사례가 AI 기반의 뭐 프로모션 최적화를 한다던가 잘 보셨네요. 진짜. 아니면 뭐 커뮤니티의 여론을 추출한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했죠. 근데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와, 이거 AI 잘 쓸 수 있구나라고 싶었던 게, 이제 예를 들어 샤오미 같은 경우 이미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론을 보고서 굉장히 그 업데이트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서 변화를 줬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업이 특히 컨슈머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 광고를 하는 회사는 당연히 여론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론의 동향을 보는 방법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하거나 그랬거든요. 첫 번째, 돈이 든다.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 번째, 촘촘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체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밑에 있는 의견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신호였는데 정리한 대부분이 소음이었는데 그걸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AI를 활용하면 AI가 설문도 물론 대신할 수 있지만 지가 돌아다니면서 소셜 네트워크에 페이스북, 댓글이든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혹은 수많은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리해 주거든요. 내가 일일이 가서 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걸 리서치 회사에 대행시키기엔 돈과 시간이 들고 그리고 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AI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질문하면 다시 정리해 주니까 내가 미처 놓칠 수 있는 여론의 동향, 고객들의 반응을 아주 촘촘하게 깨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리더가 앞장서서 느껴보고 써봐야 이제 직원들도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네라고 하면서 그들 하나하나가 예전에 아웃소싱 주던 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케팅 팀의 변화 관리죠. 그래서 그런 실제 사례들을 알려주셔서 그런 사례를 정말 한 20가지 넘게 다룬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주변에 네트워크도 많고 해서 그분들은 본인의 업무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를 다 하나하나 들어보고 이런 사례는 가져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걸 집어넣었죠. 그럼 이제 뭘 써야 되냐, 어디다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는 설명이 됐으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려면 결과가 그럼 좋아야, 뭐 롤모델이 보여야 이제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고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다뤄진 걸 좀 여쭤본다고 하면 사전 질문지를 뽑아서 시뮬레이션을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리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할 때 슬라이드만 준비하지 말고 슬라이드는 얘랑 더 빨리 준비를 하고 내가 더 항상 준비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해라. 그게 결국은 발표도 더 좋아지고 당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험해 보신 분이잖아요. 꼼꼼하게 여기셨네요, 근데. 네. 그래서 그 AI랑 실제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비포 김지현과 애프터 김지현은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100%가 다 보고 발표예요. 제가 하는 일에. 실행보다는 보고하고 원래 2000년도에 처음 스타트업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근무하다가 SK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에 합류하고 여기까지는 다 사업부서였고 실행부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9년 동안은 주로 연구소에서 AI위원회에서 뭐 회장님이나 또 의장님이나 이런 대표님들 이런 분들께 우리 또 직원들에게 발표하고 보고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일 자체가 다 그런 발표거든요. 그러면 그 김지현이 AI를 사용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사실 고백인데 작년, 재작년도만 해도 AI를 제가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올해 한 6개월 동안 AI를 써본 거랑
지난 4년 동안 써본 거를 비교하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렵구나. 저는 그렇게 아니 사실 작년만 해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스스로도 자부했고 근데 네. 아니네 내가 이거 완전히 제대로 못 썼네 이렇게까지 쓸 수 있었네라고 할 만큼 개안을 한 거죠. 올해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게 그래요. 뭐 전략 보고서든 뭐 어떤 연구 보고서든 트렌드 보고서든 대충 이렇게 해요. 우선 주제가 떨어지면 이 주제에 대해서 퍼플레시티하고 한 3, 4일 정도 자료를 싹 조사해요. 대화하면서. 그 얘기는 3, 4일 동안 하루에 최소한 한 10시간씩 30시간을 계속 얘한테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렇게 팩트를 파악하게 해요. 바깥에 얼마나 기사가 많아요. 네. 바깥에 전 세계 대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블로그와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이것도 찾아봐 저것도 찾아봐 이런 관점 찾아봐 그래서 팩트를 파악하죠. 사실 한 번만 시키면 요만큼만 갖고 와서 전체인 양 얘기하잖아요. AI가. 근데 집요하게 계속 더 찾아봐. 반대 의견은 없어. 이거는 팩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30시간 동안 하면서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30시간을 읽어봤으면 머릿속에 메시지가 정리될 거 아니에요. 저만의 생각이. 근데 정리를 해요.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와 이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리포트를 누군가 발표하고자 할 때 이제 이거 듣는 청중은 누군데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혼자 고민해요. 이렇게 쭉. 아, 그러면 대충 목차는 어떻고 내용의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체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나만의 스토리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토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AI랑 하십니까? 예, 그걸 챗GPT를 열고 그러니까 4, 5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맞나? 다른 스토리는 없나? 구성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나? 바깥에 있는 다른 목차를 가져오는 게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 봤다, 위로 봤다, 아래로 봤다, 반도체 관점으로 봤다, 아니면 AI 수요 관점으로 봤다, 공급 관점으로 봤다, 정부 관점으로 봤다. 다양하게 봐야 되니까 이런 저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한 5일 이상 대화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스토리가 좀 바뀌어요. 그러면 대충 한 3일, 한 5일, 한 일주일 훌쩍 넘잖아요. 네. 엄청 시달렸잖아요. 왜? 질문한다는 얘기는 다 읽어봐야 되고.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또 질문도 그냥 이만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왜 하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 또 써야 되니까 이게 엄청 길어져요. 그리고 한 대화창에서 대화하는 깊이와 양이 엄청 길어지죠. 또 파일도 막 집어넣고 다시 분석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한 대충 한 뭐 10일로 치죠. 10일 정도를 하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아, 스토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챕터는 4개. 각 챕터의 중제목은 이렇게. 그 중제목 아래에 메시지는 이렇게. 해서 대충 한 뭐 25페이지라고 쳐보죠. 그러면 25페이지의 분량에 내용이 쭉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백지를 열고 메모장을 열고 차분하게 쓰는 거예요. 혼자서. 그건 자기가. 나 혼자서 하루 동안 나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 쭉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아까 그 챗GPT하고 그동안 대화했던 창이 있죠. 네. 거기 가서 야, 나 이제 다 대화 나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를 생성하고 싶어. 난 근데 젠스파크를 좋아하거든. 그럼 그 하루 동안에는 AI 디톡스입니까? 전혀 없어요. AI에 섞으면 안 돼요. 온전히 내 거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챗GPT한테 이걸 젠스파크로 이제 문서 생성하려고 하니까 마크다운 포맷으로 그래야지 젠스파크가 딱 이해하니까 마크다운 포맷으로 젠스파크의 문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줘. 그러면 뭐 10분 만에 뚝딱 나오죠. 이걸 카피해서 이제 젠스파크로 가죠. 자, 됐지? 이걸로 한번 만들어봐. 그럼 얘가 이제 쭉 30페이지 쭉 만들어줘요. 여기서 토큰이 어마어마하게 쓰기. 대충 한 30분,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요. PPT로. 그리고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때도 디톡스. 혼자 계속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정할 거 없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까? 다이어그램을 왜 이걸 꼭 쓰지? 여기 그래프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메모를 해요. 그리고 노트북 LM을 엽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제 이 지점 이 파일을 다 통째로 올린 다음에 이 파일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야. 이 파일을 참고하고 나는 이 페이지의 이 부분은 다이어그램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얘가 막 해줘요. 마음에 들면 갖다가 이제 없애고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외부 디자이너나 용역 줄 때는 바깥에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사람한테 할 텐데 없으니까 지금은 또 돈도 드니까 이렇게 젠스파크의 도움, 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충 버전 0.7 정도가 완성이 돼요. 아직 버전 1이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0.7이 완성이 되면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는 AI하고 웬만한 얘기는 다 끝난 거고 다시 돌아와서 디톡스를 또 하죠. 자, 이제 마지막이야. 뭐 수정할 거 더 없나? 고칠 거 더 없을까? 쭉 보는 거예요. 스토리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절대 도움받지 않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0.8. 그 다음에는 이 파일을 제미나이를 불러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수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서 봐봐. 여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거나 숫자가 잘못됐거나 혹은 메시지를 썼는데 이 메시지가 바깥에서 관련된 팩트도 없고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걸 알려줘. 페이지별로. 그럼 얘가 이제 1페이지는 뭐가 3페이지는 뭐가 이상하게 막 계속 쭉 써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봐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검색을 해요. AI 도움 안 검색을 해요. 이거 맞네. 그러면 바꿔요. 이거 내가 바꾸는 거예요. 네. 예. 얘가 얘기한 두 번째 부분 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시해요. 이 작업을 또 하루 동안 해요. 그러면 검증이 대충 돼요. 이게 0.9. 아직도 0.1이 남았네요. 아직까지 0.9. 이렇게 대충 하면 얼마나 걸린 거죠? 첫 번째 퍼플렉시티, 네. 챗GPT, 혼자, 그 다음에 젠스파크, 노트북 LM, 그리고 다시 쭉 혼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집어넣고, 대충 한 20일 정도 걸려요. 20일. 네,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클로드한테 0.9 파일을 올리죠. 그리고서 야 이제 봐봐 이런 목적으로 청중은 누구고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지금 바꿀 수 없죠. 쭉 보고 각각 페이지별로 이제 상단 부분에 제목이 있고 그 아랫 부분에 부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나이스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심장을 후벼팔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없을까? 내가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면 좋을까라고 좀 물어보면 얘가 뚝딱 막 또 막 얘기를 해요. 약간 코디네이터 같은 맞아요, 맞아요. 도와주는 옆에 조력자죠. 네.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제미나이가 한 것처럼 얘도 들을 건 듣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건 내 시간이죠. AI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 꼬박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바꿀 거 바꾸면 1.0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대충 한 3주 정도 걸리는 거죠. 이게 버전 1.0.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끝내면 좋으련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문서 좀 더 예쁘고 아니면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게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파워포인트를 열고 옆에 플러그인 확장 프로그램으로 클로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안에서 맨 우측 원래 코파일럿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파일럿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클로드를 부른 다음에 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전체 이거 30페이지 받치 넣어. 여기 지금 7번째 페이지가 아주 이상하지 않냐? 앞뒤 뭐 5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구성 볼 때 이 페이지를 삭제하는 게 좋을까? 없애면 이 내용은 어디다 다시 올리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13페이지 여기 봐봐. 뭐 내용은 괜찮은데 다이어그램이나 비주얼한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약간 얘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냥 주절주절. 이때부터는 끝도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고쳐 그럼 네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네가 고쳐 직접. 그럼 얘가 막 고쳐요. 막. 그 보고 오케이 컨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1.0을 1.1로 만들고 1.5로 만들고 2.0으로 만들고 3.0으로 만들고 가는 여정인데 누가 좀 말려줘요 이거지. 나는 다 끝났는데 이걸 이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고 토큰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품질이 좋아져서 고마웠긴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 언제 멈춰야 될까? 또 너무 많이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너무 고민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 그러니까 이제 리더의 AI는 바로 그런 지점도 고민할 때가 다가오는 거죠. 언제 멈출까? 시간과 토큰은 다 회사의 자원이잖아요. 언제 멈춰야 될까? 내가 하는 이 보고나 이 업무의 중요도를 볼 때 이 정도면 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죠. 돈은 생각해보면 예전에 외주 맡기는 거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싸긴 하죠. 근데 외주는 그래도 시간과 예산이 초반에 정해지잖아요. 이거는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얼마 쓰는지도 가끔 가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쉴 때는 토큰이 떨어졌을 때 오늘의 토큰이 할당량이 끝났습니다. 그때 멈추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다 보니까 뭐 발표 하나 준비해 오시면은 그냥 달달 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냐면 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끝없이 빨래방망이 두드리듯이 해서 얻는 건 무엇이냐? 보고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인사이트잖아요. 그게 남으니까. 원고를 갖고 오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진짜 잘하는 사람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리더가 AI 사용에 탄력이 붙으면 자칫 조직의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도적으로 AI와 멀어지는 연습도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거의 한 고수쯤 왔을 때의 이야기겠죠?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전 1.0에서 끝나야 되는데 버전 2.0, 3.0 끝도 없잖아요. 이 일의 중요도도 봐야 되고 물론 일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아웃도 같이 봐야 되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일 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되면 일을 끝도 없이 또 해내거든요. 그럼 또 끝도 없이 주고 끝도 없이 주고 끝도 없이 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질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것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너무 많은 무게가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EO들, 특히 CHO들은 회사에서 AI를 잘 쓰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 이걸 조직 전체로 흡수하도록 할까? 이 설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니까. 한 사람에 의해 조직이 좌우지우지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AI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쓰다 보면 예전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 서너 명과 함께 42.195km의 마라톤을 막 달리다가 나 힘들어 네가 좀 대신 달릴래? 그러면 앞장서고 난 좀 쉬다가 저쪽까지 간 다음에 또 그 다음한테 바톤을 넘기고 있어 돌아가면서 하면서 서로 의지도 되고 협력도 됐는데 지금은 42.195km를 그냥 혼자 달리는 거예요. 계속. 만약 AI를 최첨단으로 잘 쓰는 사람은 그냥 혼자 계속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아웃도 오게 되고 지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전혀 다른 이제 그 표현인데 아무리 내가 툴들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린다 하더라도 확증 편향에 빠지기가 쉬워요. 원래 한 서너 명, 너댓 명 여러 인력들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면서 정반합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유연해지는 건데 이게 AI하고 혼자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경계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확증 편향에 빠지기가 쉽죠. 이걸 이제 다시 돌아와 균형감 찾아야 돼. 반대 의견도 있어. 이런 걸 늘 리더가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려운 숙제죠. 지금 이제 한 2, 3년 그래도 열심히 잘 쓰시면서 4년을 썼죠. 4년이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해봤다 안 해봤다. 나 그냥 AI랑 하고 말지. 얘 괜히 그냥 사람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자 AI랑 할게요. 그냥 내가 이게 다 편하겠다. 생각 해보셨다 안 해보셨다? 해봤고 그렇게 실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차원의 고민이 있고 제 개인의 고민이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고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리더라고 하면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보면 어느 혼자 하는 게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생산성이 높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은 멀리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주어진 상황 그리고 해결해야 될 만한 어떤 변화가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어쩔 수 없죠.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은 맞아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있었고 같이 잘해보고 싶었는데 내게 주어진 일의 어떤 경중이나 또 시급성이 너무 급하다 보니 되려 혼자 일하는 게 AI와 일하는 게 더 나아서 인력들 없이 그냥 저는 지금 혼자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런 리포트가 원래 아주 예전에 제가 일할 때는 못해도 한 3명 정도의 인력과 한 10주 정도 걸리는 일인데 지금은 혼자서 한 4주 만에 하고 있어요. AI 덕분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포스트 김지현 이런 분들이 나오시려면 옆에서 이렇게 하다못해 도제식으로라도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고 많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CEO분들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길게 가도록 회사의 역량은 일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일 일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게 표준을 갉아먹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올리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한국은 함부로 사람을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동반 성장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리더의 AI 노트죠. 그게. 여기 안 나온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는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워크, 코덱스 이런 바이브 코딩 툴을 그냥 내 업무 에이전트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잘 없길래 이게 역시 어떤 툴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의 메시지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써보셨는데 내가 뭐 개발자도 아니고 굳이 이거 크게 쓸 필요 없더라. 많이 써보신 결과 둘 중에 어떤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든 에이전트 빌더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왜 안 써봤겠어요? 다 써봤죠. 근데 이거는 우선 호불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시장 전망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걸 신호로 포착을 해서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AI를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면 상당 부분 자동화도 되고 또 그게 실제 더 좋은 결론이네? 라고 하는 걸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젖어들면 저는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리더는 구성원이면 상관없어요 또. 근데 리더라고 하면 경계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에이전트나 바이브 코딩으로 소프트웨어 자동화나 일부를 쓰고 있긴 한데 경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캘린더 일정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다고 해서 내 지식이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시장 분석을 하고 최근에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뭐 반도체 피크가 오는 거 아니야? 이걸 캐즘으로 해석해야 돼? 아니면 버블로 해석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라도 제가 더 많은 글을 봐야 돼요. AI는 지가 대신 1000개의 글을 보고 그냥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해 주잖아요. 근데 적어도 나는 100개, 어려우면 10개의 글을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5개로 요약할 수 있어야 내 존재 가치는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AI를 데리고 일할 수 있지 AI에서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멀리 쓰는 겁니다. 특히 리더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이유가 좀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화잖아요. 에이전트 자동화거든요. 근데 이 자동화가 주는 함정이 있다고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전에 사전으로 뭐 찾잖아요. 영어 사전으로. 대회도 하고. 맞아. 네. 네. 사전 찾는 거랑 그냥 그 전자사전에서 뜩 찍어가지고 탁 나오는 거랑 이게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사전을 찾을 때의 즐거움은 세렌디피티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단어가 있었어? 잠깐 딴짓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지. 이 단어 찾아야지. 그 단어 찾았는데 앞뒤로 보니까 또 다른 단어가 있네 이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배움의 즐거움, 발견의 즐거움이 있는 건데 전자사전은 그런 즐거움을 없애죠. 맞아요. 그래서 딱 그것만 알게 하죠. 그러니까 마치 말이 달릴 때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옆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역량과 인사이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이전트 쓰는 건 좋은데 내 업무에 무엇을 자동화해서 맡길지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써놨던 사실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AI에 끌려다니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 요 이제 구분에 대해서도 좀 써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써놨던 건데, 지금 이야기로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AI를 지배해야죠. AI한테 끌려가는 순간 그건 망치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죠? 장비는 도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죠. 보시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AI한테 끌려다니는 리더가 아니라 AI를 내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본인이 리더라고 하시면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